2025년 2월에 두 번째 신통한 탄핵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설 잘 보내셨죠? 네. 자, 이번 설에도 정말 많은 여론조사가 막 쏟아졌습니다. 이 전체적인 여론조사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늘 그렇듯이요. 이번 설 전후로도 아주 많은 조사가 이제 발표됐습니다. 주로 이제 조기 대선을 가정한 조사였는데요. 문제는 이게 보수화 표집이 아주 심하게 나오는 바람에 논란도 좀 많았습니다. 일부 조사는 윤석열을 의도적으로 띄우는 그런 조사도 있었고요. 지역 조사를 전국 조사인 것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호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연령을 20대로 속이는 이른바 뉴진스 논란도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는 알아도 뉴진스는 모르는데. 네네. 그래서 보수화 표집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앞서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나 연휴 후반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과표집이 좀 완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우세로 다시 이제 돌아서는 분위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이제 대선에 대한 인식 조사인데요. 정권 교체가 정권 연장에 비해서는 대부분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상 대결에서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부분 여권 후보를 크게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근 여론조사 중에서 이 인상적인 조사나 우리 시청자께 꼭 소개할 내용 있으면 하나만 시간은 겁니다. 네,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 차트 나왔네요. 그 여론조사 꽃에서 1월 23일에서 25일 전화 면접 방식인데 정례조사가 아닌 특별조사 형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두 개의 조사를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두 조사의 정당 지지율을 지금 비교해 보면요. 위의 조사는 45.2 대 37.8, 7.4% 차고요. 아래는 47대 36.5로 10.5% 차입니다. 그러니까 한 3% 정도의 지지율 차이가 나오죠. 같은 시기에 한 건데요. 네. 다음 한번 차트 보시죠. 예, 이 위에 조사 A, B로 이렇게 나눴을 때 위의 조사는 질문을 정당 지지율 하나만 물은 겁니다. 그리고 아래 조사는 정당 지지율에 이 윤석열 탄핵에 관한 현안 질문을 한 5개 더 추가해서 한 조사거든요. 우선 응답률에서 차이가 나죠. 정당 지지율만 물은 것은 응답률이 18.3인데 여러 가지 물어본 건? 여러 가지 물어본 건 14.1로 응답률이 뚝 떨어졌죠. 그리고 이념 성향을 비교해 보면요, 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위의 조사는 보수가 308, 진보가 266. 그러니까 보수가 42개가 많습니다. 반면에 아래 조사는 오히려 진보가 30개가 더 많습니다. 이 이유는 이 현안 질문이 보수 진영에서 듣기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중도에 이탈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 진보의 구성비도 차이가 나고 그 결과 지지율에 있어서도 3%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지금 전화 면접 방식이니까 3% 정도지. 만약에 ARS였으면 훨씬 중도 이탈이 높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지지율 차이가 뭐 5% 이상도 벌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직접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 가상대결도 참 많이 있었는데요. 김문수 장관의 선전이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권 후보 중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차트는 아마 세계일보에서 조사한 갤럽 조사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선두권은요,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 4파전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가상 대결에서 일부 김문수 장관이 뭐 오히려 앞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대체로 4명 중에서는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격차가 가장 적은 것이 지금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으로 본다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문수 장관이 워낙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상황이어서요. 당내 경선에서는 뭐 절대적으로 지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금 신선한 감이 많이 떨어졌고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오히려 뭐 국민의힘 지지층을 다 끌어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 격차가 지금 가장 크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김문수, 오세훈 양강으로 이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는 한동훈이 오세훈을 밀고 자신은 반대로 오세훈의 지지를 받아서 서울시장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는 뭐 열세를 면치 못하더라도 서울시장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차기를 있거든요. 또 보겠다. 뭐. 예. 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남기 박사님이 작년 9월에 이미 한동훈이 서울시장으로 선회할 것 뭐 예언 비슷하게 하셨는데, 자, 이 최근 정가에서도 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지켜보는 게 재미 쏠쏠할 것도 같습니다. 그 반면에 이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경쟁이 될 만한 후보는 눈에 띄지 않는데, 자, 야권에서 대선 후보 변수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뭐 자천, 다천으로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최근 뭐 출마 선언한 전남지사도 있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후보가 될 가능성은 뭐 전혀 없어 보입니다. 설 연휴에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가상 대결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를 놓고 조사했을 때는 네네. 뭐 경쟁력이 거의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권에서 주장하는 사법 리스크도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지금 3월이면 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1심과 달리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대법원 판결은 조기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 약간 그 어떤 이 재판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자격 시비를 하면서 벌써부터 탄핵, 이 판결 불복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도 우려되는 상황이나 혹시 대비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지난 이제 서부지법 그 폭동 사태를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과격한 극우 세력의 이제 폭력 행태가 매우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그런데 여론조사나 이런 결과가 전혀 이제 가능성이 없는 패색이 짙어지면 사실 정권 연장을 통해서 사면을 받겠다는 이 계획이 전부 그렇죠. 이 스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다시 어떤 폭력 사태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전투표소를 대상으로 투표 행위를 방해한다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어떤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공직선거법 196조에 의거해서 선거 연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은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선거를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선과 총선의 경우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세력들은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 이 재판을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폭력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를 빌미로 해서 선거 연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헌법에는 대통령이 권리가 되면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헌법을 위헌하면서까지 선거를 연기할 가능성이 정말 있는 겁니까? 우선은 일단 뭐 헌법에 따라서 탄핵 선고가 되면 60일 이내에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선거 일정을 네. 그렇게 짜겠죠. 하지만 사전 투표나 아니면 본 투표가 이루어질 때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히 이제 사전 투표가 더 염려가 되는데요. 그동안 극우 세력은 사전 투표가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사전 투표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뭐 이 투표를 하지 말자 이런 것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을 걸로 저는 좀 짐작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사전 투표소는 본 투표에 비해서 투표소가 아주 적습니다. 네네. 주로 그 아마 주민센터 네, 주민센터. 이런 한 동에 하나씩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에 쉽게 더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를 면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지금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이 연기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저는 공직선거법도 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 한 주간 주요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꽃은 이번 주 월요일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만 나머지 리얼미터, 한국갤럽, 윈지코리아는 연휴 직전 조사한 결과들인데요.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50%를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지금 16.1%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다른 조사들은 지금 아직 보수 과표집의 여파로 인해서 민주당이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를 지나면서 대체로 다 민주당 우세로 전환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념 성향을 지금 동일하게 가정한 NGI 지수의 평균을 보시면 네네. 민주당이 10.6%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탄핵열차 여기까지 달려보았습니다.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10시 여론조사 전문 프로그램 여론조사 빛, 이번 주는 호남 지역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광희 박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